네, 떠드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부정선거에 관련된 건데요. 잊으면 안 되죠. 지겹다고요. 천만에 이거 읽으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제목이요. 4.15 부정선거 특검을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인데요. 캐나다 은퇴회계사입니다. 캐나다 교포군요. 감사원의 고발이 출발이다. 제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우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행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의한 고발 조치는 마치 선관위가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흡사하여 검찰 수사의 명분과 동력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피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헌법기관이란 말은 그 설립이 헌법에 근거한다는 뜻이요. 독립적이란 말은 그 직무에 있어서 누구나 누구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통제나 간섭이 아니라 견제, 체크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지위와 피감 대상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자기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피감 대상이 아니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행정기관이란 행정부의 산하기관만을 국한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행정부이든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또는 공동으로든 그들이 수행해야 할 행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선관위의 경우 구인의 선관위원 임명 방식에서 보여주듯이 행정, 사법, 입법의 3부로부터 그들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 업무를 위임받은 이를테면 행정 대행기관, Administrative Agency인 것이다. 되풀이하거니와 독립적이란 말은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아니하고 무소불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대행기관으로서의 선관위는 명시적으로 피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총 253개 선거구 중 과반이 넘는 139개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되도록 선거를 엉터리로 관리한 데다 급기야는 속구리 투표까지 자행한 주제에 감찰을 못 받겠다니 이 무슨 뻔뻔함인가. 특수수사와 사법혁명이 답이다.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하면 법무장관이 이른바 상설특검법을 발동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특검, 인디펜던트 카운슬이어야 할 이유는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며 상설특검법이어야 할 이유는 야당이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옥죄일 국회 입법특검법을 합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이 감사원의 고발 사항을 시작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하다 보면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자행한 범죄 행위는 물론 대법관들이 선거 소송 과정에서 자행한 범죄 행위 역시 밝혀질 것이다. 그 결과로 범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탄핵은 물론 판결 무효와 선거 무효로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여의도에 진을 치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속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절박성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무부, 감사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관련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히 법치, 룰 오브 로의 회복을 위한 사법혁명, 주디시얼 레볼루션이다. 사안의 심각성이란 선거관리를 위임받은 선관위가 자의이었던 지시에 의했던 선거 사기, 일렉션 프로드를 통해 국민 주권을 침탈한 데다 대법관들이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막무가내 망가뜨림으로써 법치를 유린한 사실이다. 또는 사안의 적발성이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짜 국회의원들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하는가 하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변경하려는 속내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권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쏘지 않으면 쏘임을 당할 You better shoot or get shot. 절체의 위기요. 혁명적 대처가 불가피한 충분 요건이다. 요컨대 실질적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이다.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 사법혁명밖에 없다. 비단 집권정부의 생존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채 보존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적 압박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따라서 그 체제를 수호 보존할 책임 또한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글을 맺어주시는데요. 아, 이분 대단하네요. 캐나다의 은퇴 회계사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 CPA죠. 그 회계사 자격증. 뭐 한국도 물론 회계사 자격증이 어렵죠.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 지적대로 이제 4.15 부정선거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팀의 의지만 있으면 간단해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검찰,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이상민의 행안부 장관. 여기서 조언하는 대로요. 그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화끈하고 아주 애국 충정에 저돌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등치도 좋고요. 그분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분이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하고 그 감사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은 거기 이제 각종 비리들이 있잖아요. 아니 우선 부정선거 말고도 소쿠리 투표라든가 그 부실선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은 수사는 감사원이 할 수 없거든요. 감사원은 감사해서 잘못된 점을 고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정밀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때 선거사범의 수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외국의 전문가를 들여와서라도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밝혀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밝혀낼 수 있어요. 왜냐?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냥 딱 부러지게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윤석열 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약간의 그 겁을 먹는다고 그럴까요? 그 뭐냐면 부정선거 판단을 하는 거는 수사를 하는 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다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일단 300명 국회의원이 다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선거 무효 소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무효 소송이면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무효 소송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비례대표도 무효예요. 각 지역구별로도 들어가 있지만 지역구별로 들어간 거는 뭐 100몇 군데인데 선거 무효 소송, 4.15 총선 자체가 무효다 하는 소송, 비례대표가 자체가 무효다 하는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물뚱땅 민경욱 대표 거 그거 하나 재판 그것도 엉터리 재판하고선 1분 만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판결문도 제대로 안 읽고 나머지 19개는 그냥 변론 기일도 안 잡고 무대기로 그냥 기각시켜 버렸는데 자 이런 왜 그런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수천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머리 아프시고 재판부와 선관위가 같은 조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같은 조직이니까 자기들도 다치니까 처단을 못하는 건데 자 이러면은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해서 잘못된 거 적발하면은 그걸 검찰에 토수하면 검찰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고발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발이 지금 검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사를 못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은요 간단하게 수사합니다. 기존에 고발 들어왔던 거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새로 감사 지적을 하고 그러면요 간단하게 수사할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여기 이경복 은퇴 회계사님이 지적한 대로 특검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특검은 상설 특검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의할 수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으로 가자 하고 자 전문가들 선거 전문가들로 특수팀을 꾸리고 공안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전문가도 몇 명 마치 쟤네들은 뭐 세월호 무슨 뭐 그다음에 천안함 음모론 막 제기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합동 수사했어요. 그래서 밝혀냈는데도 여태 못 믿고 저러는데 자 우리는 그럼 왜 수사를 안 해? 우리는 왜 합동 조사를 안 해? 우리는 왜 외국 전문가 불러서 합동 조사 안 해? 세월호는 그렇게 했고 천안함은 그렇게 했는데 4.15 총선은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나라 근간을 뿌리채 뽑아놓은 건데 외국 전문가 불러다가 특검에서 상설 특검하고 하면은 300명 국회의원을 다 날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로소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저 범법자가 아니 무슨 야당 탄압 저러고 있는데 개딸들이 이재명을 응원하고 이런 나라 이거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년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요. 대법원 앞에서 야당 탄압 집회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집회하던데 이자들이 이제 전쟁 선포를 하고 전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주사파 그다음에 개딸들 그다음에 이제 암약하는 간첩들이 여기서 뭔가 지령을 내릴 겁니다. 촛불 사태 때도 그랬듯이 중국, 북한, 한국에 있는 주사파, 민주당 다 민노총 전부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 야당 탄압을 몰아붙일 기세예요. 이럴 때 사안 하나하나 가지고 맞붙어서 전쟁을 하기는 버겁습니다. 한 방에 무너뜨릴 게 이겁니다. 4.15 총선 수사해서 무효! 선거 다시 뽑으면 쟤네들 뽑아주겠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 선거제도 틀렸어. 입증이 되니까 수개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기가 안 들어오면은 쟤네들 뽑아주겠어요? 그러면 과반 이상 압승합니다. 그럼 편안하게 정치하실 수 있어요. 혁명.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수사혁명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군법 수사였죠. 군대 보안사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수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멋져요. 그분도 있고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할 때는 수사로 딱 단서 잡고 밑에 허화평, 허삼수 등등 장세동 등등등등 움직여서 박살을 냈잖아요. 그냥 이번에 그렇게 박살 내면 돼요. 전두환 대통령만큼 깡이 없습니까? 깡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배짱 있고 깡이 있다고 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만 말하자면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신호만 보내면 목숨 걸고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 밑에 든든한 한동훈 장관 있고 이상민 장관 있고 그 뒤에는요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줍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전두환은 국민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해치워 버렸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우파 국민들이 지키는데 뭐가 겁나요? 박정희 장군은 당시에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잘하니까 국민들이 지지했지만 그 혁명 일으킬 때 국민들이 지지했어요? 지지 안 했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군사독재 이렇게 비판했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에 소용돌이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전두환 대통령이 확 잡고 수사로 다 쳐내고 그냥. 물론 개인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가 안정되고 지금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기예요. 저들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집회를 보면서 섬뜩했어요. 검찰청 앞에서 야당 탄압 수사 멈춰라 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게 본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저럴 텐데 이거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을 맞이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전쟁. 치러야 됩니다. 물러서다가는요 밟힙니다. 치릅시다. 뒤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싸울게요. 총칼 들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불의와 맞서서 한거에서 싸운다니까요. 그런 국민이 수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은 넘을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갑시다. 이놈들 말이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냥 부정선거만 밝히면 끝나는 거야. 그냥 수사하면 그냥 나와요. 그냥